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저녁 후 석 달간 빈둥거리다가 한 달 동안 칼바람 나락만 700판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도 벌어보자는 마음으로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보통 나이대가 30대 중반부터 5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젊은 아줌마는 30대 중반이지만 이들은 대개 오후 5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더군요. 반면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하는 아줌마들은 야간 근무를 빡세게 해서 400만 원까지 벌어가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런 젊은 아줌마 중에서 얼굴도 곱상하게 생긴 영숙 아줌마가 있었죠. 외벌이라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랑 15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그녀가 누나라고 부르면서 항상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 많은 아줌마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더군요. 어느 날 금요일, 그날은 잔업이 없는 날이라며 나와 술 한잔 하자고 제안하더군요. 그때는 닭도리탕 사건 이후로 둘 사이가 엄청 서먹했거든요. 그래서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장에 들어오게 된 사연이나 남편과 사별한 이야기 등 그녀의 과거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가 시원하게 말아먹고 전업주부로 살다 사별 후 공장에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그날 소주 2병과 누나 1병 반 정도를 마셨는데 누나가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결국 그녀를 들쳐업고 식당을 나와 그녀 집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누나는 원래 술이 엄청 센 편인데 그날은 일부러 작전을 쓴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금요일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데이트를 하는 루틴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엔조이가 되어버렸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죄책감이나 잡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발목이라도 잡히면 어쩌지? 내가 아줌마랑 일해도 되는 건가? 하는 걱정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있으면 즐겁고 합도 잘 맞아서 점점 더 자주 만나고 싶어지더군요. 군 생활을 끝내고 전역한 후 처음 3주 동안은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전역하면 새로운 시작을 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실제로는 그 다짐이 무색할 만큼 전역 후의 생활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게임에 14시간을 몰두하고 새벽에 잠드는 패턴이 반복되었죠. 전역 후에는 원하는 모든 걸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이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집에서 게임만 하는 제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무기력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현실적으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바 천국 사이트를 검색하며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아르바이트는 PC방이었고 대학교 시절에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군 제대 후에는 아르바이트가 쉽게 구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면접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말만 듣고서도 그냥 일하는 걸로 생각했지만 면접 당일날 실제로 2시간 동안 일을 배웠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PC방 아르바이트는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게임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라면, 볶음밥, 수제버거, 라볶이, 떡볶이, 스무디 등 목록이 꽤 길었습니다. 게임비 계산은 자동화된 기계로 처리되지만 요리 과정은 전혀 자동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라면조차도 간단한 게 아니라 고추기름을 넣고 파와 마늘을 썰어 넣어야 했습니다.
요리 과정에서의 세심함과 스트레스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특히 군대에서의 여유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고 다양한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일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못하겠다고 말했다. PC방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던 것이었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돈을 벌어보자는 마음으로 생산직 공장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장 일 중에서는 덜 힘들고 야근도 없으며 기숙사도 제공된다는 조건에 80%가 여직원이라는 이야기에 살짝 기대를 품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여자 직원이 많긴 했지만 평균 연령이 40대 이상이라는 사실에 약간 실망했죠. 첫 출근 후에는 그냥 전향 잡부처럼 잡일만 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컨베이어 벨트 청소, 작업대 청소, 쓰레기통 비우기 등 머리를 안 써도 되는 단순 작업이 주로 일상이었습니다. 주간에는 물건 박스 나르고 저녁에도 정리 및 청소를 하다 보니 일이 힘들고 고되긴 했습니다. 다행히 공장 아줌마들이 오랜만에 총각이라고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주고 챙겨줘서 견딜만 했습니다. 틈틈이 간식 같은 것도 챙겨줘서 당 떨어질 일은 없었죠. 그런데 유독 잘 챙겨주는 정숙이란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분은 제 식사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젊을 때 잘 먹어야 한다며 자주 밥을 사주곤 했습니다. 공장에서 만난 아줌마들 대다수는 가정이 있고 아이도 있으며 생업 전선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 분들이었죠. 정숙 아줌마는 남편과 사별한 후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트레일러 기사로 일하다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정숙 아줌마는 회사에서 5분 거리에 살고 있어서 종종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전혀 사심 없이 친동생처럼 대해주었기에 처음에는 그저 순수한 관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근무가 비번인 날이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날 기숙사에서 혼자 우울하게 지내고 있을 때 정숙 아줌마에게 톡이 왔습니다. 정태 씨, 뭐하고 있어? 기숙사에서 TV 보고 있어요. 점심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고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와. 그녀가 만들어 놓은 닭도리탕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닭도리탕 양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도 부를까요? 하고 핸드폰을 꺼내려는데 정숙 아줌마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너 줄라고 한 건데 딴 사람은 왜 불러? 우리 둘이서 다 먹자.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식사에 집중하며 그 느낌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아줌마가 자꾸 제 연애사에 대해 묻더군요. 애인은 있느냐? 마지막 연애는 언제였냐? 등의 질문이 계속되자 점점 뒷골이 싸해졌습니다. 아무리 여자를 좋아해도 애 딸린 과부하는 좀 그렇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식혜를 마시던 중 정숙 아줌마가 갑자기 제 손목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도 한참 굶었겠네? 평소 순박하던 정숙 아줌마가 돌변해 야시시하게 쳐다보며 말하는 바람에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줌마를 밀쳐내면 내일부터 공장에서 껄끄럽게 지내야 할 것 같았고 이대로 말려들면 기둥서방 같은 신세가 될까봐 불안했습니다. 결국 아줌마가 오늘 집에 아무도 없다며 애는 외할머니 집에 가서 내일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진지하게 사귀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가벼운 연애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말하더군요. 당황한 저는 모르는 사이에 네라고 대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영숙 아줌마와의 관계는 공장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끝나게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 다른 아줌마들이 자꾸 저에게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공장에서 만난 2명의 아줌마와 연애를 하였지만 결국 공장 생활을 끝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일들은 가끔 떠오르지만 이후 연상과의 연애는 더 깔끔하고 좋았던 기억으로